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네, 지금 수투특강 7강 미분계수의 정의 파트 나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수포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다른 데보다 개념 공부가 조금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낯선 표현들이나 좀 공식들을 갑자기 새롭게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제들을 풀어야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미분이 어렵다 보니까 적분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까다롭습니다. 적분이 분수 계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풀면에 있어서 계산 문제가 꽤 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신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생님한테는 뭐든 안 쉽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 쉬울 거라고 여길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미분적분을 공부할 때 좀 까다롭긴 했었습니다. 근데 좀 원리를 알고 나면 패턴이 다 있는 거라서 사실 조금 더 재밌게 공부했던 곳이기도 해요. 제가 웬만해서는 공부를 재밌다는 표현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해결하고 나면 좀 똑똑하다는 느낌, 그런 희열감을 얻게 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건데 저기 잠시만요. 네. 얼굴이 너무 압박이 들어갔죠. 네. 7강 미분계수 파트를 배울 때 일단은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을 왜 배우냐 이거죠. 자,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순전히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미분이 도대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F'A라는 미분계수를 정의하는데 그게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증가감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점에서 순간적인 기울기 하다가 증가를 하다가 빵!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빵! 다시 증가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저 선들을 이으면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 여기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순간의 기울기가 빵 되는 요 점들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하는데 저 극점을 찾음에 있어서 우리가 미분을 활용해요. 그래서 극점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미분법을 통해서 이렇게 찾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을 배우면 우리가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미분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그냥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극점들, 즉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분계수가 도대체 뭐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고 갔는지를 갖다가 원론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부분 좀 이해하고 나면 여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이제 요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을 배우고요. 이 평균 변화율을 보완한 게 바로 두 번째로 순간 변화율이 되고요. 이 순간 변화율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힘들어서 계산을 보완한 게 도함수가 되고요. 이 도함수도 계산하는 게 까다롭다고 해서 네 번째로 미분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대로 미분계수의 정의 파트를 기억해 놓으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는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니까 그래프랑 같이 연결시키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이 현장에서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여기 개념 공부를 10번씩 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익숙해질 때만큼 쓰고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개념들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개념서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긴 쉬운 것 같더라고요. 일단 표현이 익숙해지니까. 자, 일단은
이제 평균 변화율부터 할 건데 평균 변화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자, 이 평균 변화라는 녀석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래프적인 의미, 즉 기하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 얘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항상 그림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x좌표를 a라고 놓고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이 함수가 fx라고 두면 그때 요 y좌표는 fa가 되고요. 요점의 좌표는 fb가 되는 거죠. y좌표가 여기다 있습니까? 이렇게 fb가 돼요. 자, 그렇게 놓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적으로 얘가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즉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때 이 기울기가 우리는 평균 변화를 하는데 이 평균 변화율을 갖다 구해서 양수면 증가하고, 자 이쪽이 양수죠.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부호를 가지고 증감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울기 구할 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수직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갖다 여기다 평행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FA만큼이 다 올라가니까 이 점들은 다 y좌표가 똑같아서 이 점은 FA가 되는 거고요. 자, 요점의 좌표가 B, FB인데 요점의 좌표는 A, FA고요. 자, 얘는 이렇게 여기에 대한 수직이니까 또 여기서부터 다 B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켰으니까 요점의 좌표들은 다 X좌표가 B인 겁니다. 그래서 세로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있는 거라고? X좌표가 같은 점들인 거예요. 그럼 이 B와 이 B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기호예요. 그러니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그럼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B만큼 움직인 거에서 A만큼 간 걸 빼준 거니까 B-A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B-A분의 이렇게 쓰는 거고 위에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게 이만큼 변화를 한 거니까 FB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FB-FA다. 요게 바로 A, FA라는 점과 B, FB라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요런 녀석이 지금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면 요 식을 보고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A, FA라는 점과 B, FB라는 두 점 사이의 변화율, 즉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학자들이 이 B라는 점을 이렇게 직접적인 점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서 H만큼 늘어났네, 여기 A라는 점에서 H만큼 늘어났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B라는 녀석은 A에다가 H에다가 A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B 자리에다가 다 A 플러스 H, B 자리에다 다 A 플러스 H, A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변화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다 B 대신에 A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밑에는 H가 되죠. 즉, 이 H도 이 델타 X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X값의 변화량분의 F에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H에서 빼기 FA다. 이것도 A, FA라는 점과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라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양수면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값이 음수면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일 때는 증가하고 있구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림이요, 자 똑같은 A, FA, B, FA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졌으면 평균 변화는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이게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얘는 요 순간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해서 평균적으로 증가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평균 변화율만 가지고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디테일의 증감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수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요 점에서의 이런 어떤 순간 변화율을 즉 해석할 수 있으면 여기선 증가고 여기선 감소고 여기선 증가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를 a, f, a라고 보고요. 쭉 그림이랑 같이 생각하라 했어. 자 여기가 b, f, b라고 이렇게 썼을 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녀석의 이 직선을 갖다가 계속 요 점을 이 A 쪽으로 계속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당기는 거죠. 계속 당겨서 계속 당겨가지고 계속 당겨가지고 계속 당겨 해가지고 여기 A 근처까지 이만큼 와가지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딱 구하면 결국은 이렇게 직선을 표현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이 기울기와 이 점에서 뭐라고?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처럼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이 기울기가 양수면 여기선 증가를 하고 있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음수면 즉 순간 변화율이 음수면 감소를 하고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지금 이쪽으로 보내고 있고 얘는 변하는 값이니까 x라고 표현할 수 있죠.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래서 이 점을 일로 보낸다라는 개념을 우리 어디서 배웠죠? 앞쪽에서? 예, 극한에서 배웠어요. 어떤 하나의 녀석을 갖다 우리가 극한을 보낸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녀석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리미트 x라는 점을 갖다가 이렇게 a로 보내면 그쵸? 뭐 한다고? 리미트 x를 갖다가 a로 보내면 a라는 점에서 혹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다시 한번 뭐라고? 순간 변화율은 결론적으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의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의 순간 변화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떤 점에서의 증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x는 예를 들어서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얘가 바로 기하학적인 표현인 거죠. 얘는 수학적인 표현, 얘는 물리적인 표현을 가리킵니다. 그거를 기호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 플라임 a다. 즉 x는 a에서 미분 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 미분 계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즉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바로 이 식의 점이에요. 그래서 x-a분의 fx 빼기 fa라는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 a, f라는 점과 x, fx라는 점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율을 계속 a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풀 때는 여기다가 x 대신에 a를 주면 밑에도 빵이고 위에도 a를 주면 빵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푸는 게 바로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해서 0분의 0꼴을 풀어내는 연습을 했었던 겁니다. 자, 표현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로 표현된 게 있고 이렇게 변화율로 표현된 식이 평균 변화율이 두 개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인 이 녀석도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 h라는 녀석을 갖다가 이 변화를 갖다 0으로 보내면 여기 있는 점이 1로 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h를 0으로 보내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a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a라는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때는 이제 이 점에서 만약 양수면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음수예요. 이 점에서 이 변화율이 음수야. 즉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뭐야?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평균 변화만 가지고는 어떤 곡선의 그래프의 디테일한 증감을 해석하기 힘드니까 나온 게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f'이라는 값을 구해볼게요. 즉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를 갖다 일단 2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율? 평균 변화율, 즉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 0분의 0꼴, 이 뭐라고? 얘가 음꼴, 이 0분의 0꼴 우리 인수 찾기 내용이 있었잖아요. 밑에는 분모는 x-2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위에서 x-2라는 인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 극한값에 우리가 0분의 0꼴 계산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그럼 위에다가 fx는 얘니까 x제곱 플러스 2x에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니까 8이 돼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x-1이 있는데 리미트 살짝 생략시키겠습니다. 그러면 x-2 x 플러스 4가 될 거고 밑에는 x-2가 돼서 리미트 x를 2로 보내면 여기 뭐합니까? 좋은 일이 생기죠. 이렇게 인수 찾았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얼마야?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6이야. 그러면 증가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구했잖아요. f'2를 하나 더 구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뭐를 구할 거냐면 f'3을 구해볼게요. 자, f'3을 이번에는 이 변화량으로 해볼게요. 리미트 변화율이 0으로 가야 3으로 다가가겠죠? 그 다음에 x값의 변화량분에 3에서 h만큼 늘어난 녀석이었을 거니까 빼기 f3이 돼야 3, f3과 3 플러스 h, f3 플러스 h라는 평균 변화를 h를 0으로 보내면 저기 있던 점이 3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3에서의 순간 변화를 되는 겁니다. 결국 얘도 0 집어넣으면 빵이고 위에도 0 집어넣으면 f3 빼기 f3이 0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3 플러스 h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3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h 빼기에 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6이니까 15야 밝은 달이 되면서 이제 h가 되겠죠. 자, 이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h제곱 2차식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ab 하면 6h, 2h 하니까 8h 나올 거고 왠지 재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 플러스 6이니까 15면서 지워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h가 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뭐 해주시면 돼요? 약분하시면 되죠. h라는 인수를 찾은다. 그럼 이제 h 플러스 8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을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나 되더라? 8이 되더라. 여전히 3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3이다 보니까 증가 상태이네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 이게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4를 구할 때도 계속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거 계산하는데 얘가 제곱이 아니고 3승이면 좀 더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배웠는데 즉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는데 이게 값어치가 있으려면 공식으로서 활용할 때 굉장히 쉬워야지 실생활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럼 혹시 도함수라는 즉 f'(x) 즉 x라는 점에서 미분계수를 x에 관한 식을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얘가 분명히 x에 관한 식이면 이제 2를 구하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사칙연산하고 3 집어넣어서 3 구해가지고 사칙연산 즉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 0분의 0꼴의 계산을 내가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f'2나 3이나 4는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일일이 순간 변화의 극한값에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0분의 0꼴을 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수학자들. 보통 수학자들 보면 수염이 막 이만큼 길어져 있어요.
이만큼까지 오가고 굉장히 깁니다. 잘 씻지도 않으세요. 수학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고대 옛날 수학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연구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씻는 거나 이런 거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도함수라는 걸 배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국 얘는 이 도함수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미분계수 해석하면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 x 집어넣었다고 x에서 x로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표현으로 된 도함수의 정의는 없고 바로 요 표현으로 된 정의만 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는 결국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x값의 변화량분에 분명히 x에서 h만큼 늘어난 거에다가 빼기 fx를 하면 x, fx라는 점과 h만큼 늘어난 s 플러스 h, fx 플러스 h라는 평균 변화율을 0으로 줄여주면 이 점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x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바로 도함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요것만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E는 6이고 F'X는 8이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는 결국은 뭐 하냐면 0분의 0꼴의 극한값 푼다는 얘기예요. 그럼 리미트 F'X라고 쓰신 다음에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에서 빼기 fx를 한 거죠. 자, 우리는 h 0일 때 h라는 인수를 찾기 위해서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는 거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h에 빼기 fx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x제곱이 나오니까 이렇게 지워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2xh, 그 다음에 2h가 나왔으니까 h로 묶어주면 2x 플러스 2의 h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h제곱 플러스 2x인데 2x는 지워졌을 거고, 그래서 남은 게 h제곱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밑에는 h가 될 거고요. 그리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h 지워놓고 0을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으면 자 h가 변수기 때문에 이 리미트의 변수는 h가 변수기 때문에 얘는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2x 플러스 2가 나오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한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f'2가 얼마였죠? 6이었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그냥 6이잖아요. 3은 얼마였죠? 8이었죠? 3 집으면 8 나오잖아요. 훨씬 더 계산이 편안해지고.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막 x의 5승 플러스 4x 4승 하면 x 플러스 h의 5승이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야. 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뭐 하셨냐면 아예 공식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미분법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공식 외울 거 몇 개 없어요.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y는 x의 n승을 갖다가 미분을 하시면 n이 툭 떨어지면서 x의 차수 하나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자,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렇게 다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극한값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자, y는 fx의 더하기 빼기의 gx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기 빼기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x의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쪽에 좀 지울게요.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살이 쪄가지고. 네.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세 번째로 배우는 게 곱의 미분법. fx 곱하기 gx가 있어요. 자, 얘를 미분합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곱의 미분법 같은 경우는 차례로 미분이다. 뭐라고요? 차례로 미분이에요. 그래서 차례대로 미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시고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해 주시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합성함수의 미분이 있는데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어서 일단은 해놓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미분하는데 우리는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겉바 촉촉, 겉바 속 촉촉 뭐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고? 겉미분, 속미분. 그래서 겉미분을 하시면 겉에 거를 이렇게 미분해 주신 다음에 뭐 하면 되고 속미분한 걸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는 한 5번만 보셔도 금방 외워집니다. 당연히 더하기 빼기는 각각 미분한 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거고요. 결국은 외울 건 이거밖에 없는데 곱의 미분 같은 경우는 차례로 미분하면 되죠. 만약에 f, g, h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f 프라임 gh 더하기 f g 프라임 h 더하기 f g h 프라임 이렇게 하나씩 차례로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증명하지 마세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는 건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교과서 가면은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나오는데 그 교과서 그때 외우신 다음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 그때 푸시면 돼요. 지금부터 머리 아파 골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평균 변화라는 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입니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가감소인데 우리가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로 증가감소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S값의 변화와 Y값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한 다음에 이렇게 직선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곡선에 관한 어떤 증감의 디테일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거니까 평균 변화만 가지고는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씌워서 어떤 점으로 보내면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더라.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운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함수화시켜서 x에 관한 식을 아예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x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도함수고 도함수의 정의는 이런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을 푸는 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 근데 수학자들은 자기 수영 깎는 것도 싫어해요. 귀찮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분법 공식을 만든 거죠. 실제로는 얘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x의 n승을 미분하면 n이 툭 떨어지면서 차수 하나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서 y는 뭐 x3승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미분하시면요 얘 3 툭 떨어지면서 차수 하나 줄어들고 자 2 툭 떨어지면 앞에 3 있으니까 곱하면 6이 되면서 차수 하나 줄으니까 x가 되고 얘는 x의 0승이잖아요 상수항은 그럼 0이 툭 떨어지면 빵이에요. 그래서 상수항 미분하면 0이 되는 거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극한의 0분의 0꼴의 계산보다 미분이 훨씬 더 공식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런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식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살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미분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모든 계산을 다 이 미분법 공식을 쓸 건데 분명히 선생님들도 너 공식 외우는 게 쉬우니까 이렇게만 쓰고 너네들 이거 등한시할 거지 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나 도함수의 정의 문제는 분명히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 때 가서 한 3주 전에 열심히 외우고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이 정의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개념 공부는 똑바로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파트는 문제나 개념이 좀 길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좀 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좀 잘라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평균 변화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자, 1-1번. 자, fx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x의 값이, 즉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a까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려준 겁니까, 이거는? 이건 뭘 알려준 거야? 이렇게 변했다는 건 델타 x, 즉 x 값의 변화량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저 함수의 y 값의 변화량은 어떻게 쓰면 돼요? f1에서 fa까지 변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y 값의 변화량이 되겠죠. y 값의 변화량. 이렇게 인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됐나요? 그래 넣었을 때 그때까지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여야 돼. 평균 변화.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가 우리가 평균 변화여야 되겠죠. 그러면 a-1분의 fa 빼기 y 값의 변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 값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a-7일 때 a 값 구하라. 즉 a가는 방정식 찾아라 이런 거죠. 이것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다가 밑에 a-는 그대로 집어넣고 fn은 저기다 a 집어넣은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a에다가 빼기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a에 이렇게 똑같이 지워져요. 그렇죠? a에 똑같이 지워지고 위에 남아있는 식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됐고 밑에는 a-1이 되죠. 자, 이 식은 a-1 곱하기 a-2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착착 지워지겠죠. 그래서 자변이 남은 게 a-2가 되더라. a가 하나 방정식 푸시면 넘어가시면 a는 뭐가 되더라? 5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번을 볼 거예요. 1-2번.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겠죠? 자, fx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k라고 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k가 뭐라 그랬다고요? 얼마라고? 1에서 4까지 변했대요. 그러면 x값의 변화량이 4-1이라는 거고 y값의 변화량은 여기다 집어넣을 때 함수값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점 사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값은 3분의 4를 집어넣으시면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니까 21이 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3이 돼서 3분의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 18이 돼가지고 여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값은 6이다. 그러다 뭐라 했냐면 리미트 x를 c로 보냈을 때 x-c분의 fx 빼기 fc는 게이 6이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져요. 자, 여기다 c를 집어넣으면 얘도 빵이고 위에다 c를 집으면 빵이면서 0분의 0꼴을 풀어라 라가 아니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 뭐하라고? 얘는 x값의 변화량, 얘는 y값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c,fc라는 요 점과 x,fx라는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을 c로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럼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면 두 점 사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얘를 일로 보내면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뭐라 그랬어? 순간 변화율이었어. 그럼 얘는 어디 점에서? C라는 점에서 평균 변화니까 F'C랑 똑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0분의 0꼴의 극한을 푸는 것보다 우리는 아까 전에 계산이 누가 편하다 그랬어? 미분이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시는 거예요. F'X. 자, 뭐만 기억하라 했죠? 미분했을 때 X의 n승 미분하면 n이 툭 떨어지면서 차수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2가 앞으로 툭 떨어지면서 2의 x의 1승 차수 하나 줄어들고 1이 툭 떨어지면서 플러스 1x의 0승이잖아. 뭐의 0승은 1이니까 그냥 저렇게 쓰면 그럼 F'C라는 녀석은 2C 선생님 임씨인데 이 값이 이렇게 됩니다. 아, 푸시죠 선생님. 푸쌤이 죄송합니다.
진짜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C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돼서 C는 뭐가 되더라? 2분의 5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평균 변화에 관련된 문제 정도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이 정도로 인지해 두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론 쉬운 문제를 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으로 할 건데 이제는 순간 변화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2-1번. 자, 2-1번의 1번 다항함수 fs가 대해서 f'2는 6이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fx가 다함수라고 줬지 무슨 함수인지 지금 설명을 안 해줬죠. 잘 fx가 안 나왔어요. 근데 f'2가 6이라 했으니까 그냥 이 값을 활용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f'2라는 건 x는 2에서의 미분계수잖아요. 그때 저 값을 활용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극한값을 구하래요. h를 0으로 보냈을 때 3h분의 뭐라 했다고? f의 2 플러스 h 빼기 f의 2 마이너스 h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극한값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f'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쓰긴 쓸 건데 저 모양, 즉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f'이라는 x라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지금 변화량으로 주어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도 정의를 변화량으로 쓰면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에서 빼기 f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얘는 y값의 변화나 얘는 x값의 변화. 즉 얘에서 얘를 빼면 x값의 변화량이 나와요. 얘에서 얘를 빼면 뭡니까? h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x값의 변화량 뭐냐? y값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면 0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2로 가니까 2에서의 순간 변화량이 나온다. 그래서 요 모양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h를 0으로 할 때 내가 만약에 이걸 별표라고 쓰잖아요. 그럼 여기도 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에서 얘를 뺀 녀석이 만약에 x값의 변화량이 별표라면 여기 별표로 맞춰줘야지만 얘가 2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나올 겁니다. 너네 생각해봐. 자, 컨펌을 받아가지고 파란색으로 쓰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f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2h, f의 2 플러스 2h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일단 평균 변화는 얘분의 얘, 즉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 길인데 요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뺀 게 2h고요. 즉 여기서 여기를 뺀 요 길이는 f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2 플러스 2h의 빼기 f이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녀석이 2h가 나와야 두 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2h가 아니라 이렇게 3h라고 이렇게 만약에 길이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얘는 요 y값의 변화는 여기를 이렇게 표현했겠죠. 왜냐면 이 길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두 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 얘네들이 가리키는 요 두 점은 요 점과 요 점을 가리키는데 밑에가 변화량이 3h라고 표현을 하면요. 엉뚱한 점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변화량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 x값의 변화량을 통해서 2 플러스 2h에서 2를 뺐으면 여기는 2h라고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즉 별표가 되면 별표로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변화량에서 어떤 상수값을 뺀다라는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도 표현을 바꿔주는 겁니다. h를 0으로 보냈어요. 3h분의 자 위의 식에다가 f의 2 플러스 h에다가 나는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f2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f2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묶어주면 얘는 뭐가 되고요? 여기 지울게요. f의 2-h가 되고 마이너스 묶어줬으니까 이 f2는 빼기 f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3h가 되고
실제로 뭐 한 겁니까? 마이너스 FA 플러스 FA 어떤 식에다 똑같은 값을 더하고 뺐어. 이런 걸 뭐라 그래? 동치변형. 또는 위아래로 똑같은 걸 곱해줘요. 그러니까 곱하고 나눴어. 이런 거를 동치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을 변형시킬 때 값은 똑같이 놓고 모양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동치변형을 하는데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눈던지 아니면 더하든 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잘 봐. 얘는 지금 y 값의 변화량인데 얘는 어떤 점이냐면 2,FE와 2 플러스 H, F2 플러스 H예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빼면 H라는 변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3H가 나오면 이 변화량이 안 맞춰진 거라고 두 점이. 그러니까 3은 상수니까 앞에 3분의 1을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럼 이제 이 표현이 뭐랑 똑같습니까? F'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F'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3분의 1이 앞에 있으니까 나눠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봐봐. 얘는 뭡니까? 2,F이라는 점과 2-H, F2-H예요. 그럼 두 점이 얘 X값의 변화는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H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3분의 1 빼긴 빼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를 하면요? 마이너스를 씌우면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화량이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영어로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2로 다가가는 그 점에서 순간 변화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면 2로 가잖아요. H를 0으로 보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3분의 1가 있고 더하기죠. 여기 가운데가. 그래서 결국은 3분의 2F'이다 라고 계산하고 저기 F'이 대신에 6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찍찍 지워서 답은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로 문제를 풀 건데 우리는 나중에 로피탈의 정의라는 걸 배우면 이거 그냥 껌입니다. 한 5초면 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문제로 나갈게요. 자, 2번 보도록 합니다. 2번. 자,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다항함수 fx대 이번에는 f'1은 3이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얘에 대한 미분계수 정의 리미트 변화량으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h분의 뭐라고요? f의 1 플러스 h에서 빼기 f. 여태까지 집중을 해오셨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좀 익숙해질 거예요. 벌써 많이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얘는 뭘 구하냐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AH 빼기 F1 값이 6일 때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0분의 0분의 극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 값의 변화량이 나면 Y 값의 변화량이고 밑에는 X 값의 변화니까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때 두 점이 뭐냐면 얘에서 얘를 뺀 게 X 값의 변화량이야. 그럼 1 플러스 KH에서 1을 빼면 KH가 변화량이니까 여기를 K라고 써야지 변화량이 맞춰진 거예요. 즉 두 점이 이렇게 찍힌 다음에 예분의 A가 딱 맞춰진 거예요. 안 그러면 예분의 A가 다른 점이 찍힌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K를 나눴으니까 여기다 K를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치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0으로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1로 당하니까 1에서의 순간 변환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요? F'1과 똑같으니까 K 곱하기 F'1 값은 6이 돼서 이 값은 3이고 이 값은 2가 돼서 K 값이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가 조금 더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개념 10번 쓰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2번 할 건데 요거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2번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죠. 자,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2x의 4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1가 주어진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가 n이 될 거고 f의 1 플러스 n분의 3 빼기 f의
1-n분의 2 이렇게 주어지죠.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 이제는 어떻게 보는 거라고? y값의 변화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미분계에서 정의를 쓸 건데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를 잠깐만 한 2-30분 전으로 돌아가서 f'A를 어떻게 정의 내렸죠? x를 a로 보내거나 h를 0으로 보냈잖아요. 즉 수렴하는 값으로 보내는 그 값이었는데 무한대로 보내는 녀석이 있어요.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죠. 그러면 배운 걸로 바꿔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개념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만약에 n분의 1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잘 보세요. n을 무한대로 보면 무한대로는 뭐가 되니까 상수꼴이 되니까 h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상수꼴이 되면 h는 0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을 리미트 h는 0이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변수가 누굽니까? h잖아요. h. 그럼 여기도 뭐야? h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n 대신에 h를 바꾸기 위해서 봐봐. n은 당연히 h분의 1이 되겠죠. 얘네들 위치 바꾸면 돼요. 그럼 n 대신에 h분의 1이 넣으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죠. 저기다 h분의 1을 곱한 거니까. 그리고 f의 1 플러스 n분의 1이 h니까 거기서 3 곱한 거니까 3h가 될 거고 얘는 f의 1 마이너스 2h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이것도 굳이 여기다 f1 빼고 f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이걸 두 점으로 보세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몇 h가 됩니까? x값의 변화량이 1 플러스 3에서 1 마이너스 2h를 빼면 1 지우면서 5h가 나와요. 그러면 x값의 변화를 이렇게 5h를 만들어줘 여기다 5를 이렇게 곱해주면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h0은 이렇게 와가지고 1로 간 거예요. 그럼 요 점에서의 뭐야? 1에서의 순간 변화를 될 거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바꿔도 돼요. 바로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얘가 f'1이 된 거라고. 그리고 앞에 5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f'을 뭐로 구한다고요? 미분법으로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f'x 먼저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4 툭 떨어지면 8 될 거고 첫 수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1 툭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이랑 곱해지면서 x 0 되고 사라지고 상수항을 미분하면 빵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8 빼기 3이니까 5 필승 코리아 해서 25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렇게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의 정의에 관련된 즉 변화량으로 표현된 녀석을 배웠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3-1번부터는 이제는 두 점 사이의 평균면은 x를 a로 보냈을 때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